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환자혁명입니다. 저자는 조한경 님이시고요.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남가주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에 척추신경 전문의가 되십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에디터. 2017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의 90%에서 당뇨가 사라진다라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당뇨 약으로는 당뇨를 치료할 수 없지만 위를 절제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당뇨 환자에게서 당뇨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 당뇨가 발생한다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작아진 위는 결국 받아들이는 음식의 양이 확연히 줄어들 테고, 그리고 단순히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먹게 되는 음식의 내용도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겠죠. 즉 위가 작아진 것 자체가 당뇨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이의 변화가 당뇨 환자의 당뇨가 사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의 주제는 현대의학의 진단입니다. 여기서는 문제의 원인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에 집중된 현대의학의 비극적 성적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현대과학 진단입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자보다는 기업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본의 도구처럼 되어버린 현대의학의 행태를 다루고 있고요. 3장의 주제는 현대사회 진단입니다. 4장의 주제는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이고요. 여기서는 건강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의 주제는 2차 소견입니다. 여기서는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마비, 갑상선 질환, 요로 결석 등 주요 질환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근본적 치료를 위한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의 주제는 환자혁명입니다. 여기서는 비만과 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등의 주요 질환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가져다줄 건강상 이익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저자의 각 질병에 대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처방책이 아주 명쾌하며 탁월하다고 여겨져서 이 책의 5장과 6장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총 4개의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과 영상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도 키우시고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당뇨병.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당뇨병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을 만성 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복용해 본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 혈당이 떨어진다. 보통 6개월 정도 약효가 지속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사는 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한다. 진료실을 찾는 당뇨 환자들 중에는 10년 혹은 15년 이상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다수가 처음에는 메포민 하나로 시작했다가 메포민과 글리브라이드를 함께 복용하게 되고 서너 개 약물의 칵테일 요법으로 늘어나다 급기야 인슐린을 처방받는다. 그리고 인슐린 양은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당뇨 환자가 메포민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초기 당뇨이고 다량의 인슐린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당뇨병기가 깊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병원에서는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며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자체는 갈수록 악화된다.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동안
당뇨병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혈당은 당뇨의 증상일 뿐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혈당은 그저 인슐린 저항의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혈당이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혈당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인슐린 저항과 그로 인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폐렴 때문에 열이 나는 환자의 경우 문제는 감염이고 열은 증상이다. 이런 환자는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증상에 불과한 고열을 치료해서 감염이 나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항생제이지 해열제가 아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당뇨 치료는 혈당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당뇨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실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들의 당뇨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까지만 해도 의학계는 혈당을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믿어왔다.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려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고 실명이나 다리절단 혹은 신장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 때문에 혈당에만 집중해서 치료하게 되었고 피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이내로 나오면 의사는 환자에게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다며 안심시키곤 했다. 환자들 역시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해서 의사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는 달랐다. 혈당을 잘 관리하거나 말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혈당을 잘 관리해왔던 환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비율로 당뇨 합병증이 발생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시력과 관련된 눈의 합병증들, 신부전 등 예외 없이 모든 2차 질환에 동일하게 해당되었다. 혈당을 관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감염이 생겼는데 해열제로만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처럼 겉보기엔 상태가 조금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은 인슐린 저항에 대한 이해가 낮았기 때문에 혈당만 치료한 것이다. 인슐린의 주 역할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에 넣어주는 일을 인슐린이 감당한다. 정상적인 생리활동에선 그렇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슐린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즉 일하는 효율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 몸은 어떻게든 포도당을 혈관 내에서 치워야 하고 세포에 전달해줘야 하므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 짜내게 된다. 곧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은 것은 인슐린 저항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인슐린 저항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 인슐린 저항의 원인은 놀랍게도 인슐린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한다. 다른 모든 호르몬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정 호르몬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몸은 그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술이나 담배 중독성 강한 마약이나 진통제를 보면 이해가 쉽다. 처음 접할 때는 약효가 강하게 온다. 하지만 경험이 반복될수록 약효는 떨어진다.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약물 남용과 중독이 생기는 것이다. 약물에 대한 저항 혹은 내성 때문이다. 인슐린도 마찬가지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인슐린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인슐린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완치에 대한 소망은 사라진다. 인슐린 치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악순환의 불을 지르는 행위와 같다. 혈당을 낮추려고 주사한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 저항이 더 심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당뇨 표준 치료는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운 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당뇨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가지고 당뇨를 치료하려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혈중 인슐린이 높은 것이 문제였는데 더 많은 인슐린을 환자에게 주사하다니. 알코올 중독자를 술로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거의 유사하다.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세진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알코올에 대한 저항이 생긴 것이다. 더 많은 술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들어와야 기분이 좀 나아진다. 하지만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술이 알코올 중독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인슐린 저항을 이해하기 이전에 혈당에만 집중한 치료가 이미 자리 잡았고, 치료를 열심히 해도 합병증이 줄거나 환자가 줄지 않자 나온 변명이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을 고치기 때문이다. 다만 약으로 고친 환자는 없다. 당뇨약을 처방할 때는 처음부터 이 약을 먹고 당뇨를 고치자는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잘 관리하자는 것이다. 혈당은 무서운 거니까. 그런데 뜻밖의 극단적인 비만 치료로 밴드나 우해술로 위를 잘라낸 환자들의 경우 90%가 당뇨가 사라진다. 당뇨병이 만성 진행성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생 약을 먹으며 혈당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이다. 내 병이지만 의사한테 맡기면 된다는 믿음, 의사가 가장 잘 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는 다양한 선택이 있고, 선택을 하려면 우선 뭘 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생 당뇨약을 먹으면서 혈당만 관리하는 것과 위절제 수술이라는 과격한 선택 둘밖에 없는 걸까? 다행히 당뇨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지가 관건이다.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병이다. 식습관병이라면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한다. 식습관병을 약물로 치료해 보겠다고 시도하고 증상만 보면서 병이 나아지고 있는 신용만 하고 있을 순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병원에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음식 때문에 생긴 병에 약물을 투여해서 증상만 누른 것이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중 간단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 내가 환자들에게도 자주 내리는 처방 중 하나다. 단식 혹은 금식의 역사는 매우 길다. 거의 모든 문화권, 모든 종교가 금식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아마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금식의 장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단식을 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내려간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을 낮춰주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나 기독교의 금식 기도를 연례 행사로 하게 되면 인슐린 악순환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음으로써 당뇨의 위험이 사라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한 위절제 수술은 당뇨 치료 효과가 90%에 달한다. 당뇨가 호전되는 이유는 단식과 똑같은 원리다. 위 90%를 잘라낸 뒤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뇨가 치료되는 것이다. 그냥 단식을 하면 해결되지 사실 수술은 필요도 없다. 우리 몸이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당분과 지방이다. 지방이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당분도 저장이 가능하다. 당분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 하지만 간의 용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신 급할 때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과다한 당분을 쓰레기라고 간주한다면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올바른 치료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분 섭취를 줄이지 않고 인슐린만 더 들이붓는 것은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주거나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쌓아두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라는 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당분 섭취를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증상인 혈당만 끌어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새로 바꾼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환자들은 어렵지 않게 입맛과 식습관이 바뀐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며 왜 그런지 메커니즘도 이해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른 환자들은 금식이나 건강식이 고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디까지나 깨달음이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야 치료가 수월해진다. 이처럼 음식으로 접근하는 환자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칼륨이 인슐린을 낮춰준다. 그리고 비타민 B1도 인슐린을 낮춰준다. 비타민 B1의 경우
비타민 보조제보다는 영양 효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단 당 섭취가 늘어나면 칼륨과 비타민 B1을 모두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인슐린 저항이 있다면 정상일 때에 비해 1.5배 이상을 배출한다. 칼륨과 비타민 B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소변을 통해 배출이 늘어난다. 이는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고 반드시 칼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포도당이 삼투성 이뇨제 작용을 하게 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혈액이 신장의 세관을 통과하면서 신장이 영양소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중 포도당은 신장에서 항상 재흡수한다. 포도당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런데 혈중에 과다한 포도당이 신장으로 몰려들면 신장의 재흡수 기능을 압도하게 된다. 재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중력에 의해 영양소들을 함께 끌고 나간다. 그 결과 당뇨 환자는 영양소 결핍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채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심각한 영양 결핍 문제를 병원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혈당만 관리하는 게 전부다. 58세의 동양 남성 환자가 찾아왔다. 12년째 당뇨약과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체중은 100kg이었으며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증, 신경통증, 신장병 등을 앓고 있었다.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병원에 끌려오긴 했지만 본인에게도 반드시 나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을 병행하며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복용을 주축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혈당은 금방 내려갔고 체중도 1년 동안 계속 감소하여 현재 85kg까지 내려왔다. 당화 혈색소도 7% 정도로 낮아졌고 인슐린도 55유닛 맞던 것을 6주 만에 다 끊을 수 있었다. 혈당 정상, 당화 혈색소 정상에 인슐린이 필요 없고 모든 약을 다 끊고 체중도 거의 정상이 되었으며 합병증 증상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당뇨병 완치라는 말을 감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당뇨의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접근할 때 가능한 결과다. 계속해서 약 처방만 늘려가는 식의 접근이 아니고 무슨 신약이 새로 나왔다면 기대를 걸고 실험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다. 당뇨는 식습관병이니 식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와 의사가 함께 이해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뇨는 기능의학 의사들이 가장 흔히 다루는 질환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기능의학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하는 바이지만 그 전에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은 환자에게 달려있다. 지금까지는 치료의 종류도 의사에게 맡긴 셈이었지만 이것만큼은 환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아는 게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아는 자만 선택할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내 병에 대한 공부가 치료의 시작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